그래서 결국은 이제 운명적으로 세 명이 만나게 되는 만나게 됩니다. 네. 삼각관계의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삼각관계인데 사실상 이제 라울과 크리스티는 서로 사랑을 확인한 관계고 그렇죠? 팬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해왔던 여인을 뺏긴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집착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팬텀이 이 둘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뭐 네. 둘에게 요구했다기보다도 사실은 라울에게, 크리스틴에게 크리스에게 크리스틴에게 네네. 뭘 요구하잖아요. 키스를. 그렇죠. 라울에게 키스를. 개인은 아니겠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만들죠. 너네들이 살 수 있는 길과 그렇지 못한 이제 길이 있는데 그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크리스틴의 이제 키스 씬이 네. 있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게 강제 키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네.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죽음이냐 삶이냐의 네. 문제였고,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과감하게 팬텀에게 이제 키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그 키스하는 장면이 뭐 길진 않았지만 팬텀에게는 물론 이제 본인이 굉장히 억압적인 자세로 이제 키스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요구했지만 사실상 크리스틴이 키스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감명받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감동을 받은 팬텀은 자기를 잊으라고 하면서 여자 음, 크리스틴하고 라울을 가라고 네. 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둘에게 이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고 네. 사실상 본인도 이 극 속에서 우리 영화 속에서는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못했던 사라지게 됩니다. 행방불명이 된 거죠. 네. 네. 자기가 썼던 마스크만 그 의자에 올려놓은 채로 그리고 없어지죠. 이제 사실상 영화의 어떤 본 줄거리는 끝이 나게 되고 다시 이제 한참 후에 지금의 라울 모습으로 돌아와서 라울이 그 경매장에서 산 그 원숭이의 그 뭐죠 장구 같은 뮤직박스. 뮤직박스를 이제 크리스틴의 묘지 앞에 묘 앞에다 이렇게 놓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건 끝나는데 그때 끝나는 장면에 장미 한 송이가 등장하게 되죠. 네. 그 장미에 바로 펜지 그러니까 팬텀이 크리스틴에게 주는 장미와 반지가 되겠죠. 네.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영화 거의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장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라울도 알게 되죠. 아, 팬텀이 왔다 갔구나. 음. 결국 우리 이 영화 속에서는 사실상 사라진 팬텀이 살아 있는 걸로 나오면서 영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네. 그 영화 속에서도 팬텀이 크리스티나에게 반지를 껴주면서 청혼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떠날 때 크리스티나가 팬텀에게 반지를 다시 돌려주고 가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팬텀이 크리스틴을 사랑한 거는 명확한 것 같고,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여러 의문점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크리스틴이 팬텀을 사랑했느냐? 네. 근데 아니면 저는 언제까지 사랑했을 것 같아. 음, 왜냐면 그 눈빛에서 네. 그 크리스틴이 팬텀과 함께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에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런 눈빛과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사랑했을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이제 추측이죠. 뭐 예를 들면 저나 교수님 또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할 수 있지만 사실 소설 그러니까 초창기의 소설에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크리스틴이 크리스틴이 팬텀을 팬텀을 사랑했었다라는 게 했다. 명확하게 나오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사실 영화에서 보면 뮤지컬이나 영화에서 표현되는 것들을 보면 크리스틴이 팬텀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굉장히 헷갈리게 나와요. 사실 명확하게 뚜렷하게 크리스틴이 팬텀을 사랑한다라는 게 뚜렷하게 나오지는 네, 않죠. 그러니까 관객의 몫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충분히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가 만난 라울에 대한 사랑으로 사실 결론 지어질 수도 있는 네. 이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 작품은 저도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뮤지컬 볼 기회가 있으면 뭐 이제 국내에서 많이 공연되는 작품들을 보면 그리스라든가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지킬과 하이드 뭐 이런 작품들, 캐츠, 캐츠, 네, 시카고. 네 이런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오페라의 유령도 이런 작품은 굉장히 명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영화라는 예술과는 또 다르게 네. 연극이나 뭐 오페라 뮤지컬 같은 공연 예술 작품은 또 다른 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제 오페라를 보거나 뮤지컬을 보면 그 현장에서 주는 그 배우들의 정말 이 숨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무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이런 대작들은 무대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무대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 네네. 그, 네,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작년에 봤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두 번째 줄에 있었는데 정말 침이 음. 엄청 튀기더라고요. 지금 같은 코로나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사실은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이렇게 대중의 사랑을 받은 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뮤지컬이 국내에 이렇게 들어와서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게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네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 아주 대히트를 친 작품이 있죠. 명성황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사실 국내 뮤지컬로는 명성황후가 아주 엄청난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됐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영웅이라는 작품도 영웅. 그렇고 예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해외 작품이긴 한데 브로드웨이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I Love You 같은 젊은 연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닿으면 꼭 뮤지컬 관람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뭐 침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뮤지컬을 보게 되면 그 현장성에 또 매료가 돼서 그렇게 영화를 보는 거와 또 굉장히 다른 그런 느낌이 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회 될 때 뮤지컬도 가끔씩 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뮤지컬 영화 오페라 유령을 간단히 살펴봤고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화로 만나기 바랍니다. 네. 안녕. 안녕. 보지 못하는 반지가 장면을. 중요한 거예요? 그쵸. 왕반지가 중요한 거예요? 글쎄요. 그리고 여자는 반지에 강해요. 웨딩 반지. 이때 팬텀은 그 크리스틴과 라울에게 어떠한 경고를 하죠? 아주 더 긴장돼. 열기. 이것도 아마 NG 것 놀지도 같은데. 몰라. 좀 노래하잖아요. 노래하죠. 하잖아요. 시작을 되는데 다시. NG 넣지 마세요.